1945년 5월 15일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난 이창호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격변기를 겪은 한 세대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교육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작가로서 이창호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개인적인 상실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형성된 인내, 열정, 그리고 깊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의 굴곡을 함께했던 강인한 여성 정은영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의 삶은 큰 슬픔, 직장 생활의 실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의 가장 큰 슬픔, 파란만장했던 삶, 그의 업적, 그의 연애, 비극적인 죽음, 정은영과 함께했던 고통, 그리고 영감을 주었던 인물의 슬픈 최후까지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85년 18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아들 이민호를 잃은 것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재정적, 사회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는 밝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이창호와 정은영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서울 교외의 미끄러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모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창호는 1990년 출간된 회고록 시간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아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들고 민호의 묘소를 자주 참배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1950년대와 60년대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창호가 느낀 죄책감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난 그는 경성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국전쟁 1955년부터 1503년에는 가족의 부와 안정을 앗아갔습니다. 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사망했고 어머니와 세 형제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장남이었던 이창호는 어린 시절부터 신문 판매부터 과외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공적인 교육자가 되었지만 그는 항상 민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1986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민호가 그 낡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은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입니다. 이창호는 전쟁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슬픔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0대였던 그는 공습으로 죽은 친구들부터 피난민 수용소에서 며칠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까지 참혹한 현실과 상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평생 그를 괴롭혔고 종종 한밤중에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집 시간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아이들의 순수함까지 앗아갑니다. 저는 민호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창호 선생의 삶은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슴 아픈 실패와 눈물겨운 투쟁도 겪었습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교육 방식과 헌신적인 자세로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한국사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교육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의 학교는 서울 최고의 학교 중 하나로 성장했고 1918년에는 전국 우수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창호 선생은 교육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활발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지하신문에 기고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980년에는 근대화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에세이집 민족의 혼 1980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5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그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으로 찬사를 받으며 국민작가라는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1985년 아들 민호를 기리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재단이 재정난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많은 기부자들이 기금을 인출하면서 재단은 장학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중단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했을 때 울었어요. 그는 199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꿈을 배신한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좌절은 1978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체포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3개월간 수감되었고 1년간 교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고통받고 있을 은영이와 민호를 생각하며 옥중에서 울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창호의 노력도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9년 교사로 복직된 후 그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계획을 세우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울대에 입학시켜준 가난한 학생이 집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3년간 비밀리에 집필한 끝에 민족의 혼을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1981년 KBS 모의 인터뷰에서 그는 책을 손에 쥐었을 때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목소리를 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1986년 미래교육재단이 첫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자신을 제2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고아의 감사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창호 선생의 성공 추구는 명예와 수상을 넘어 공평한 교육 제공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000명이 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훗날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한 모의 연설에서 그는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열쇠이며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호 선생은 또한 한국이 급속도로 근대화되던 시대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안중근과 같은 국가 영웅과 한복, 판소리와 같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 그의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한국사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천 명의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책 시간의 무게에서 젊은 세대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글은 다른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 책의 몇몇 장은 고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정은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사랑을 담은 손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 단체와 보육권 등 다른 비정부 기구를 지원하며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00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성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호와 정은영의 사랑과 결혼은 동반자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시련과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1965년 서울대학교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정은영은 이창호의 헌신과 이상주의에 매료되었고, 정은영은 그녀의 지성과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67년 결혼했고, 같은 해 민호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은영은 항상 그의 직업과 사회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창호가 1978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을 때였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은영은 민호를 홀로 돌봐야 했고, 이웃들은 그를 반동분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시간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영이가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 민호가 만든 떡을 가져다 주었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녀를 괴롭힌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민호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영은 1986년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민호와 함께 우리 마음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민호가 체포된 후 은영은 그가 글쓰기와 교육을 계속하도록 격려했고, 심지어 민족의 혼 원고 편집을 돕기도 했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2000년 은영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에서 그는 당신은 내 삶의 빛이며 우리가 서로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